안녕하세요. BK21포 혁신과 공존의 교육연구 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를 맡은 평생교육전공 석사과정 송두리입니다. 주제는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평생교육법 개정 방향 연구이며 공동연구자는 강태준 교수님 그리고 교육학과 양지철, 이수연 연구원님입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연구 배경과 목적, 연구 내용과 범위에 대한 설명인 서론 부분에 이어서 5파트로 구성된 평생교육법의 쟁점과 개정 논의들을 본론에서 살펴보고 개정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결론과 참고 문헌 순서입니다. 평생교육은 1999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친 평생교육법 전부 개정을 통해서 국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추진체제 정비와 각종 정책 사업을 시행해왔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 맞는 평생학습권의 보장을 위해서 평생학습 참여, 역할 분담과 협력체제, 학습 결과 관리 등의 측면에서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또한 평생학습권의 보장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모두 포괄하는 평생교육 거버넌스 체제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어야 하고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고 평생학습 여건을 확충하기 위해서 그동안 공공분야에 치우쳐 있던 평생교육 정책 지원을 민간 분야의 평생교육 생태계 조성으로 확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평생학습권의 의의를 살펴보고 평생학습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 맞춰서 평생교육법의 개정 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은 해외 사례와 국내 사례에 대한 문헌 연구이며 평생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관계 법령 및 기존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습니다. 연구 내용은 평생교육 훈련 관련 대국민 전달 체제 개선 방안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평생교육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 방향입니다. 먼저 평생교육법의 정의, 개념, 법적 지위에 대한 쟁점입니다. 첫째는 평생교육과 사회교육 개념의 혼재입니다. 교육기본법을 통해서 평생학습과 평생교육의 의미를 확인할 수는 있으나 평생교육과 사회교육의 단어와 개념이 여전히 혼재되어 사용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1999년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사회교육법에 따른 기관과 시설들의 명칭은 평생교육으로 변경되었지만 법률에서 사회교육이라는 개념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평생교육의 정의 및 범위입니다.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을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교육법에서 사용했던 학교 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이라는 정의와 유사하게 평생교육을 학교 교육과 대비해서 정의한 것인데 법 조문상으로는 학교의 비정규 교육과정이나 학령기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 밖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평생교육법의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러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법과 다른 법률 간의 관계입니다. 평생교육법 제3조는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평생교육법 제1조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평생교육에 관한 한 기본법적인 성격도 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평생교육 제도와 운영에 대한 기본법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지만 다른 법의 규정이 있으면 적용되지가 않아 모순적이기도 하며 다양한 평생교육의 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해서 평생교육 정책 및 제도 운영의 효과와 효율성을 떨어뜨리기도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처럼 여러 영역이 연관되어 있는 사회복지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사업이 다른 법률에 따른 관련 영역 및 범위를 모두 포괄하는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발의된 일부 개정 법률안들도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한다는 조문으로 변경하여 개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19대 국회 최재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안에서는 제3조를 평생교육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이라고 제안하였습니다. 제21대 국회에서도 이 법은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개정하고 제2항을 평생교육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신설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기타 연구에서는 강대중은 평생교육이 헌법과 기본교육법의 국가 책무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국한되며 실천 영역을 규정하는 영어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관점에서 현 평생교육법을 평생학습진흥법과 성인계속교육지원법으로 재구조화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법의 영역입니다. 평생교육법 제2조는 평생교육의 영역으로 6가지를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6가지를 난료한 뒤에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 교육 활동으로 평생교육을 정의해서 6개의 영역 외에도 평생교육의 영역이 더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속한 사회 변화에 따라서 평생교육의 범위 안에서 정책적으로 다루어야 될 영역들이 등장함에 따라서 평생교육의 법적 영역을 추가해서 명시하려는 요구가 계속 제기되고 있고 그 영역에는 다문화 교육, 학부모 교육, 노인 교육 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문화 교육과 관련해서는 현재 교육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다문화 교육센터를 두고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센터의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입니다. 현재 다문화 교육과 관련해서 발의된 법률안은 주로 학교 교육 내에서의 다문화 교육에 국한하여 다루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 사회 전체가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일반 시민의 다문화 의식, 다문화 감수성이 더 높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평생교육의 한 영역 혹은 평생교육법 내에 다문화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중앙다문화교육센터의 법적인 근거를 평생교육법 안에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육부는 학부모 교육과 관련해서 2010년부터 전국 학부모 지원센터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학부모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은 구평원의 고유 업무에 속하지 않고 구평원 출연 목적인 평생교육에는 학부모 교육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찬가지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교육부가 전국 학부모 지원센터를 구평원에 10년 넘게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 시행을 위해서는 평생교육법 내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노인교육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의 평생교육 정의에서 노인교육이 평생교육의 일부라는 점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의원들이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노인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평생교육협의회 의원으로 노인 평생교육 전문가를 위촉하며 평생교육진흥원 및 평생학습관에서 노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의 일부로서 노인교육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제도적인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평생교육 재적 확충에 관한 부분입니다. 재정과 관련된 쟁점으로는 첫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 지원의 법적 근거인 제8조와 16조가 구속력이 없고 지원에 대한 의무를 재정지원 주체에게만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다는 한계가 있으며 둘째, 사회적 변화와 기술적 진보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평생교육 정책과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이후에 더 말씀드릴 예정으로 생략하겠습니다. 평생학습기금 조성은 기존 평생교육 예산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으로 매년 국가가 일반 회계를 통해서 평생교육 예산을 확보하고 국민의 학습비를 지원하는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평생학습기금을 조성해서 평생교육의 공공성을 확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대중은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등 평생학습 참여를 위한 학습비 지원을 일반 회계 기반 사업에서 평생학습기금에 기반한 사업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평생학습기금 조성을 위한 자금 확보에서 국가 그리고 민간기업 그리고 국민이 참여해야 한다고 보고 그 기금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재정지원 의무화, 평생교육 바우처, 그리고 평생학습 비용 경감과 관련된 논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처음 시행된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성인이 학습을 통한 자기계발로 자아실현과 사회 경제적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일정 금액의 평생교육 강좌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기본 중위소득 65% 이하인 자 중 8,000명에게 연간 35만 원의 평생교육 이용권을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는 평생교육법의 제16조, 평생교육법 시행령의 제7조의 2, 평생교육 이용권의 제공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지원 대상 및 금액 확대입니다. 평생학습을 하나의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바우처 지원 대상의 범위와 규모, 이를 위한 재정 지원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싱가포르의 재정 지원 정책의 경우 스키스퓨처 크레딧 정책을 통해서 25세 이상의 모든 성인들에게 500 싱가포르 달러, 하나 약 42만 원 상당의 평생학습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재정은 전액 국가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 또한 지원 대상 및 금액 확대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급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육성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원법과 평생교육법의 개정을 통해서 평생교육 바우처의 사용 가능 기간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가사업으로서 평생교육 바우처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추진 체제가 이미 확립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한 국평원과 기초지자체 및 광역진흥원 협력 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각 지자체의 예산의 중복 낭비를 피하기 위해서 기초지자체와의 유기적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수준 평생교육 정책 조정 기능 확충입니다.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처 간 평생교육 사업 간 조정과 협업을 통해서 모든 국민이 연령, 학력, 소득 등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고 기존의 평생학습 계좌제를 통해 학습 이력을 지속적으로 누적 관리함으로써 학습 결과를 사회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부 총리 부서로서 교육부 및 다른 관계 부처의 사회 정책의 중요 전달 수단인 평생교육 관련 내용을 조사, 분석, 평가, 조정하는 기능을 확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평생학습 진흥 및 학습자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분야 조정, 부처별 사업의 지원 대상 및 영역 조정, 사업 예산 규모 조정 등을 심의하는 범정부 평생교육 거버넌스 체계를 구상할 수 있으며 조정 기구를 통해서 중복 경쟁, 사각지대 해소와 국민 편의성 제고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평생교육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및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개선이 우선 필요합니다. 나아가 평생교육법을 평생교육정책기본법, 평생학습정책기본법, 평생학습진흥기본법 등처럼 평생학습을 진흥을 목적으로 한 평생교육 관련 정책의 기본법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부분 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평생학습 계좌, 평생학습 종합 시스템, 평생교육 기관 및 시설, 그리고 평생학습 전문 인력인 평생교육사에 대한 쟁점들을 다수 검토 정리하였는데요. 시간 관계상 본 포스터 발표에는 다 싣지 못했습니다. 본 연구에서 진행된 개정 방향을 토대로 평생학습권의 보장과 더불어 평생학습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대국민 평생학습 전달체제 개선을 위한 평생교육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드리며 포스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